최근 그 철강 유통업계의 현상에 대해서 철강 유통회사인 M스틸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길수 사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그 이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철강업계 전반이 모두 다 행복한 게 아닌가, 모두가 참 큰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좀 더 안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을 오늘 좀 저희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 물가 상승, 이제 코로나, 철강 가격 변화에 벗어나서 급등, 이로 인한 이제 사실 음향이 아주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철강 요즘에 아주 논한다며, 돈 엄청 번다며, 맞습니다. 좋겠네, 불황성이 호황이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특히 정부 쪽에서나 철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요즘에 금융기관에 은행 어디 가보면 요새 철강 경기 좋으시다며요. 그거 하나 좋습니다. 그거 하나 좋아. 옛날에는 철강 한 10여 년간 어려웠잖아요. 그때는 가면은 철강 뭐 이제 한물 갔다며요. 어려우시다며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전과자 모두 보고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가면 아주 경기 좋으시다며, 돈 버신다며, 그거 하나 빼고는 상당히 각종 일반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제가 조금 뭐 각 분야별로 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많은 표현이 좀 틀려요. 틀리는데 이제 크게 이렇게 보면 이게 철강 가격이 철광석과 이제 나라 간에 뭐 호주, 중국, 기타 물류 운반에서 벌어지는 그 운반비, 시간 이래서 벌어진 게 급등하게 된 것은 벌써 한 1년 작년 봄부터 1년이 넘었죠. 그래서 시작됐는데 실제 시장에 영향을 준 거는 작년 8월, 9월부터 이제 전가되게 됐죠. 그게. 그래 오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현장에 건설회사나 소비자한테 연결된 거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이게 심상치 않네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올 봄에 겨울에 이제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것이 전가되고 이제 너무 금액이 매달 올라갔지 않습니까? 벌써 뭐 100%, 150%, 뭐 한라강판 같은 건 지금 140%인가? 135%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전에는 이렇게 급등한 적이 없었고 오랜 동안 상승한 게 없었는데 이제 과거로 보면 이 삶의 이제 노하우로 보면 한 3달 올랐으니까 이제 정지되겠지. 아니면 내리겠지. 여름 되면 비수기니까 내리겠지. 뭐 남어돌겠지. 가격 올라갔으니까 내려만 가봐. 내가 보복 할 거야. 안 사줄 거야. 이렇게까지도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1년 이상을 가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지금 고공 행진을 하니까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큰일 났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처음에 이제 발주처는 건축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건설회사는 종합건설. 그게 개인이든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종합건설이 수주를 합니다. 그 건축주와 건설회사 수주할 때는 계약서가 작성하지 않습니까? 금액, 스펙 계약. 그렇겠죠. 근데 계약을 우리나라 보면 근거 원칙주의로 해서 그 자재 등락에 의해서는 소급을 잘 안 해주는 그런 문화가 강합니다. 최저 단가로 수주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하고 시공사하고 이제 하청 몇 단계 내려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다 계약서죠. 맞습니다. 그 계약서는 우리나라는 계약한 대로 유리하면 계약서대로 불리하면은 인간적으로 이런 많은 우리가 이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철강계의 거래의 경우는 여기서 계약을 하고 여기서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경우에서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차도 공법에 따라서 공기가 늦어졌다 하는데 그래도 철강은 한 1년 동안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내려가지는 안 하고 큰일 나는 겁니다. 보통
그 수익 면에서 보면 그 건축주하고 건설회사가 조금씩 그 부가율이나 그 이윤 그 계산하는 건 좀 틀리겠지만 보통 약 10% 정도 이익을 내서 관리비 한 5% 쓰고 순이익을 한 5% 정도 이렇게 만드는 거로 경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가격 급등한 것은 모든 자재, 꼭 철강, 기타, 원부자재 100% 이상 대부분 올랐거든요. 그럼 철강은 지금 뭐 100%에서 150%까지 올라놨는데 철근, 빔, 뭐 강판, 뭐 기타 그랬는데 뭐 5%, 10% 부가율을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 50%, 100%씩 150%씩 올랐으니 이게 한 건의 한 현장으로만 같으면은 그냥 자기로 그냥 믿지고 거래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리도 있고 오랜 동안 주거래했으니까 됐는데 이게 안 되고요. 금액이 그러고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빚을 얻어서 그냥 계약서대로 하고 했고 했는데 이제는 나도 인정을 못 받고 너도 인정 내가 못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올해 이제 작년도에 공사한 게 이제 뭐 결산 마감하는 준공하는 현장도 있고 아직도 공사 진행 중인 데도 있고 끝났는데 아직 결산을 못해서 나도 적자야 너도 적자야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많이 현장별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급속하게 올라가면서 이 기존의 계약이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서로가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인내심으로 기다려봤어요. 내리지 않겠냐. 조금 보완이 더 내려서 올라갔던 건 좀 보충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치 때문에 1년 기다렸어요. 현장별로. 안 내리고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급도 부족하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자포자기. 그러다 보니 이게 그것은 어디로 가느냐. 엄청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다면서요. 현장별로 조용한 데가 없어요. 알게 모르게 다 서운하다, 그럴 줄 몰랐다,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계약했는데 계약대로 해야지. 그쪽에서는 좀 사정을 봐달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말로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그야말로 법정으로도 가고 이제 그 중간에 잘못 끼인 기업은 세상이 처음부터 철강업계가 다 호황이라 그러는데 그 기업은 죽게 생겼어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죠. 말도 못하는 경우 또 아니면은 참 억울한 경우 뭐 잘못한 것도 없이 수주해갖고 일 열심히 한 것 뺏기 없는데 왜 내가 적자를 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이런 관계가 돼야 되나 이런 일이 현장에서는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많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것도 과정이라고 보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간의 경쟁, 또 나라 간의 원자재 구매, 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시공사 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이유를 다 인정합니다. 인정이야. 오케이, 그 부정하는 거 아니야. 언론이고 뭐고 정부 다 알아. 근데 그럼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거는 안 돼. 나도 못 받았어. 인정은 하나, 부정이요. 알아서 해. 근데 알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그럴 것까지 좋아 이제. 자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그 영향이 어디로 갈 거냐? 영향이. 자 대기업 지금 뭐 수천 프로 남았습니다. 뭐 역대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반인들은 철강하는 사람들 다 돈 번 다음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밑에는 숨어있는 숨으시는 고객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피해.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버는 쪽은 결국 일부의 그렇지. 소위 대기업이나 상공경 쪽에서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쪽은 이 기회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하공적으로 내려오면서 수요산업하고 접목되는 건설 쪽이나 이런 쪽은 건설, 프레스, 납품업체들 오히려 이게 가격이 급속하게 오르면서 사실 이거로 인한 어떤 거래의 혼란성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직으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이게 수직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를 놓고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든 뭐 너무 갑작스럽게 계약은 한참 전에 했는데 중간에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이거를 사실은 뭐 건설업자 입장으로 봤어도 그 오른 가격으로 해가지고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그게 공급하는 업장으로 봐서는 철강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 뭔가 좀이라도 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나 이런 걸 도입을 해서 더 가격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연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예. 뭐 1년에 한 번 인상해 준다. 예. 대기업들은 연계약이 많아요. 1년에 계약 한 번에. 예. 근데 남아도 적자나도 그때 그 가격에 납품해야 돼. 예.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연계약으로 할 수가 없어. 예. 그렇다고 안 하면 그 평생을 바쳐서 실력, 신용, 신뢰를 쌓아서 거기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마저 납품하고 있는데 곧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고 계속 가격 상승은 원자재 부담을 가는데 적용을 안 해주니까 이게 뭐 더 이상 안 되니까 결국은 납품업체나 공급업체가 같이 이제 에러가 생기고 분쟁도 생기고 답답함도 있고 그러면 제품의 전가는 안 되고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면 결국은 철강 전체가 누군가가 이게 지금 데미지가 오는데 시장에 영향도 올 것이고 그럼 그런 때 이게 무슨 지혜가 없을까?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 차원에서 개인 간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인정하나 적용은 각자 알아서 해.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게 어떻든 철강제가 갖는 산업적 특성, 거래 관행 거기서부터 이미 나오는 거라서 완벽하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사실 그 각 거래 관계자들 사이에 서로 있던 신뢰, 평소에 신뢰 이런 게 좀 높으면 이때 어떻든 약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그냥 막 그냥 이런 게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이게 때가 왔다 이러면서 막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때가 온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수주한 것이 발등을 찍는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5단계 잘못했다. 근데 기본 비용 인원 경비는 있으니까 수주는 해야 되고 판매는 해야 되는데 자꾸 마진 이상을 상승하니까 안타까워요 지금 시장. 엠스틸 사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급속한 가격 상승이 철강업계 모두가 지금 크게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자세히 우리 철강TV가 자세히 이렇게 지켜보면 또 정말 매우 어려운 쪽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과정이 빈익빈 부익부의 과정이고 정말 어려운 쪽은 이제 소위 거래 관행과 관련해서 충분히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오히려 그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래서 이 기회에 오히려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런 사례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한길수 사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철강TV가 이런 현장의 뉴스를 계속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